PM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PM 오피스 활용하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 메뉴를 볼게요. 제 오른쪽 위에 보면 메뉴바가 있죠? 이 메뉴바를 클릭하면 이렇게요. 나의 상점이죠. 온라인 상점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길게 메뉴바가 나와 있는데요. 이 PM 오피스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모바일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모바일 버전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계속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것들을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모바일 버전을 했고요. 이거에 플러스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그 PC 화면으로 보는 버전은 뒤에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이렇게 PM 오피스를 보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PM 오피스가 왜 필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십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토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CA 통과 및 직급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산하 파트너 사장님들의 사업 진행을 점검합니다. 이 사업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과 4번 산하 전체 매출 및 6세대 매출까지 이런 걸 다 계속 점검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해외 라인 가입 현황과 포인트를 이 버전에서 이 PM 오피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 확인하는 방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국 사이트와 글로벌 사이트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 사업자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 왼쪽에 보이는 사이트를 활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색다른 버전이 있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에 계신 분들, 글로벌 사업을 할 때 진행하는 사이트인데 우리 한국에서만 only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왼쪽에 있는 이 사이트에서 편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PM은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약 50여 개국에 이제 전 세계로 진출해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이고, 그리고 PM이 들어갈 지사가 없어도 그 인근에서 약 120여 개국에 있는 나라들이 주문을 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물론 크지만 한국은 어쩌면 이 PM 사업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이 사이트는. 그래서 이 글로벌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굉장히 큰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이트에는 한국의 매출만 잡힙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몰랐지만, 나의 밑에 누군가가 본인이 알고 있는 분을, 뭐 중국에 있는 분을 가입하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국 사이트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여기 글로벌 사이트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사이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PM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매출만 잡히기 때문에 내가 직급이 얼마나 되어 있고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사이트와 한국의 매출, 조직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M 오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PM 오피스를 알고 숙지해서 활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PM 오피스 모바일 메인을 하나씩 이제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는 체크 어시어런스라고 CA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급 달성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개인의 매출, 네 번째 그룹 매출은 내 산하의 매니저 산하를 제외한 그룹의 매출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6세대 보너스, 이거는 스트럭처 판매는 전체 매출을 말해요. 글로벌 매출까지 다 합친 거죠. 이 매출들은 밑에는 퍼스트라인 정보가 나옵니다. 나의 1대들, 내가 직접 가입시킨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6세대 매출과 전체 매출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 매출이 구분이 되어 있죠. 이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보너스 중에서 6세대 보너스를 선정할 때 6세대 매출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직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매출을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10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면 CA 통과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크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매달
내가 매니저가 되고 그 다음 달부터 정식 매니저로서 그 매니저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모든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매니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니저를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다 사는 겁니다. 이건 조금 비합리적이죠. 두 번째는 나와 나의 산하 매출의 그 매출을 다 합쳐서 100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매니저 그룹은 제외를 합니다. PM에서는 매니저가 단독 사업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매니저 그룹의 점수는 제외하고 그 외의 분들의 매출을 합쳐서 1000포인트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오토식과 직추천의 오토식, 그리고 플러스 부족하다. 그러면 나의 매출까지 합쳐서 600포인트가 되면 나는 매달 CL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부 정보를 눌러보면 굉장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50%이 위에 보면 개인 매출이죠. 이건 뭐냐면 내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다 산 경우에요. 보시면 기준이 600포인트입니다. 600포인트에 지금 내가 301포인트를 개인이 매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쪽으로는 달성이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나와 산하 매출이 1000포인트가 되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매니저 그룹의 점수는 제외를 하죠.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렇게요. 보시면 개인의 매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인의 매출이 이 기준을 보면 1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뭔가 포인트가 있는 제품을 한 개라도 구매가 되어야 내가 산하에 만점이 떠 있어도 이 점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인트가 있는 제품 구매가 단 1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 산하에 막 2000점, 3000점이 되었어도 나는 매니저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1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이트에서 뭔가를 샀어. 그런데 그것이 뭐 BA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여기 매출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군 중에서 포인트가 표기되어 있는 제품, 그것들을 구매했을 때 내가 이 1000포인트로 매니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묶었는데요. 나의 오토십과 직주턴 오토십 5명이 돌아갈 때 나는 CA를 통과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죠, 이 방법이. 5명, 10명 되면 정말 나는 내 아이디로 오토십 결제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거죠. 내 직주천이 5명 이상이다. 그럼 환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토십을 5명 하면 좋은데 딱 3명밖에 없어.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오토십과 직 추천의 오토십을 다 합치고 점수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나의 매출, 부족한 점수를 내가 사는 겁니다. BA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거를 나의 아이디로 구입을 해서 모든 점수가 600포인트가 되면 나는 CA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옵션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달성을 해도 나는 매니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PM 사업을 진행하면서 와, 내가 뭐 얼마큼 매출을 해야 되고 이런 걱정을 사실 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니까 내 카드가 체크카드에 돈이 있나? 이런 것만 확인하고 말지 뭐 내가 이번 달에 매출을 얼마큼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본인의 매니저 유지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를 보시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내가 오토십을 5명 하는 게 제일 환상적이겠죠. 5명을 만드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럼 대부분 이 3-1로 많이 이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급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직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간접 보너스인 6세대 보너스라든지 리더십 보너스가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직급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죠. PM의 직급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우선 매출이 있어야겠죠. 전체 매출의 포인트와 라인별 산하 직급자 수의 PM의 직급은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정보를 이렇게 눌러보면 내 직급이 얼만큼 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직급까지는 얼마나 남아있고 뭐 어떤 조건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to IMM
이거는 내가 IM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IMN까지 얼만큼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직급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초기 직급, SM, MM, IMM 이렇게 직급표를 나와 있고 이 직급이 되기 위한 조건들, 매출과 레그별, 산하 직급자 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표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쪽은 현재 직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직급이 밑에 표시가 되겠죠. 지금 보면 to IMM, IMM까지 67% 달성했다 하니까 지금 직급은 MM이겠죠. 그리고 다음 직급이 100%가 충족이 되면 IMM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아래에서 직급 달성 조건을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건 라인별 산하 직급자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는 MM이죠. IMM이 되려면 3개의 레그에 매니저가 3명이 있어야 돼요, 각각.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땐 3개의 라인에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가 됐습니다. 그리고 6레벨 매출의 포인트가 IMM이 되려면 10,0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10,000포인트가 필요한데 지금 봤을 때 5,000점이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이분은 6세대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X가 되었죠. 그리고 내가 체크 어시런스 이게 다 충족이 되어도 내가 매니저 자격 유지가 안 되었어. 그러면 IM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 CA 통과 여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다음 직급이 이제 IMM이 되는 거겠죠. 다음 화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오토십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 오토십이 처리가 됐는지, 다음 처리 예정인지 이런 것들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내 퍼스트 라인에 오토십이 몇 명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전체 산하에 오토십이 몇 개가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인별 산하 직급자 분포예요. 이거를 봤을 때, 아, 내 라인에 내 점수가 지금 몇 점인데 내 라인에 몇 명의 산하 직급자가 있지? 이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이 8M. 이건 뭐냐면 8개 라인의 매니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SM. 4개의 라인에 SM이 있다. 1VP 이거는 한 개의 라인에 VP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처음 보셨을 때 내 산하 전체 매니저가 8명인가? 뭐 내 산하 전체 SM이 4명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라인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8M은 4개, 8개의 라인에 매니저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쪽 부분은 수당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당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달 그리고 예정인 거 이번 달에 받아야 예정인 것들은 보이지가 않고 지나간 거 지난달까지의 수당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세 PDF 파일로 다 일일이 어떤 수당이 나와 있고 얼마큼 되는지를 상세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가입 사항이에요. 내 퍼스트에 몇 명이 가입되어 있고, 내 전체 조직에서 이번 달에 몇 명이나 가입됐는지를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우대 고객 가입 사항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우대 고객을 거의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나 봐요. 고객 가입 사항까지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을 다 이 역사를 눌러보면 얼만큼 더 자세하게 그동안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토십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멤버십 수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에는 자동차 보너스 발생되면 그 자동차 보너스도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오피스를 지금 이것은 모바일 버전인데요. PC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이 모바일 버전은 우리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너무나 편한데 크게 조직도를 놓고 보기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PC에서 큰 화면으로 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라든지 마감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사실 큰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PC에서 보는 버전으로 조직도를 확인하는 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이 PC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 화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화면에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제 멤버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 멤버들을 보면서 나의 조직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개별 이 멤버 한 명 한 명을 눌러서 개별 체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PM 오피스에서는 매출 순으로 내 멤버들이 배열이 되죠. 이 오른쪽에 보면 매출이 높은 사람들이 위에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매출이 높은 그룹이. 그래서 내가 좀 더 매출이 높고 매출을 많이 하거나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라인에 더 집중해서 조직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국 사이트에서는 가입되는 순서대로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늘 가입하신 분이 막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을 해서 보고 싶어. 그분의 사업 진행도를 한국 사이트에서 보려면 밑으로 계속 내려야 되거든요. 그 굉장히 불편해요. PM 오피스를 바로 들어가면 내가 뭐 늦게 가입을 했던, 빨리 가입을 했던 매출 순으로 이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직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는 다 개별 사업을 하면서 단체로 이렇게 팀별로 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매일매일 전화를 하거나 매일매일 만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PM 오피스를 통해서 모든 게 가능한 거죠. 이 사업 진행도를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엔 전혀 모르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냥 소비자였죠. 찐 소비자였는데 PM이 너무 제품력이 뛰어나다 보니 본인이 먹고 좋아서 그 주변인들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그분이 속해 있는 이 라인은 점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왜냐면 오토식과 뭐 액티바이즈, 기타 등 BA 프로모션 할 때 뭐 이렇게 할 때만 매출이 잠깐 뜨지 그 똑같은 매출이 거의 그 그룹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항상 아래쪽에 있었던 그 매출이 계속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까 신기해서 그분을 눌렀죠. 누르고 났더니 이 사람을 한 명을 누르면 이 사람 밑에도 많은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 멤버들조차도 이제 또 매출 순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니까 위에 있는 분들, 내가 몰랐던 사람들 이름들을 계속 클릭을 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아래 칠 때 넘어가서 어떤 분이 혼자 막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연락을 해야겠죠. 당연히 연락을 해서, 뭐,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후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당연히 연락처도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이 PM 오피스에서는 이 내 산하에 있는 멤버들 3대까지 개인 정보를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산 바로 밑에 있는 가입되어 있는 분,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또 그 밑에 있는 분에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또 연락하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그 아래에서 열심히 본인 혼자 전달하고 있는 분과 소통을 시작을 하고 제 소개를 한 다음 PM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전달하지 말고 이 사업적으로 보고 전달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M 오피스는 굉장히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PM 오피스 이 조직도를 항상 유심히 살펴보시고 뭔가 튀어나오는 그룹 멤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후원을 하면 내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왼쪽에 보면 이렇게 가방 표시처럼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요렇게요. 이 표시를 누르면 더 자세하게 좀 더 한눈에 더 자세하게 들어온 화면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화면도 계속 쓰다 보니 편하더라고요. 되게 편한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그 정보 알 수 없는 것까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누르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딱 보면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뭐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아까 처음 화면에서 봤던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만 제가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오토시 맨차, 몇 차시인지, 몇 차 결제가 되어 있는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쪽이에요. 전체 매출과 6세대 매출을 이렇게 체크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내 수당을 확인하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토십에 대한 건데요. 아까 처음에 모바일 버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토십이 몇 차가 결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눈에.
물론 그분의 뭐 개인정보로 들어가서 오토십이 몇 차인지 주문 내역에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너무 번거롭잖아요. 일일이 막 비밀번호가 뭐냐 물어볼 수도 없고 고객에게 안내하기도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토십을 확인할 때는 여기로 들어와서 확인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위에 이 체크를 보면 오토십이 몇 차인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토십이 기본 3개월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1-3 이렇게 되었으면 오토십의 첫 번째 결제가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3-3이다. 그러면 3개월 오토십의 세 번째 달까지 결제가 되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내가 오토십이 몇 개월 남았어요? 몇 번이나 더 결제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바로바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오토십이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요. 주황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3개월 다시 시작해서 1차인데 아직 오토십이 결제되지 않았다. 이런 색깔만 보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매출과 6세대 포인트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직급과도 관련이 있고 직급은 곧 나의 수당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가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PM의 직급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매출과 레그별 산하 직급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제가 이번에는 VP, EVP, PT 이렇게 조금 높은 직급 3개를 준비를 했고요. 각각의 매출과 레그별 산하 직급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조건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표에서 봤을 때 이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겠죠. 그리고 여기 M7SMO 이거는 레그별 산하 직급자 수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M7은 7개 라인의 매니저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SMO 이거는 5개의 라인에 SM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PM은 직급 산정 기준이 6세대 포인트입니다. 5레그 이상으로 내가 사업을 진행한다. 뭐, 그러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할 때는 1레그, 2레그, 3레그 이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PM은 6세대 포인트로 기준으로 해서 이 직급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 6세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6세대 포인트는 이만큼인데 내 산하 전체 포인트는 이만큼이잖아요.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PM은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소비만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소비하시는 분들이 전달하는 게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니저가 유지가 되고 있어.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사업을 뛰어들어서 막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 세대가 계속 나뉘게 되죠. 그럼 이 산하 전체 포인트와 6세대 포인트가 점점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거를 잘 눈여겨 보셔야 해요. 이분은 지금 봤을 때 직급 산정이 6세대 포인트로 된다고 했으니까 6세대 포인트가 88,000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로만 봤을 때 이 사람의 직급은 EVP가 됩니다. EVP가. 만점은 안 되니까요. 6세대 포인트가. EVP가 됐고, EVP가 매출은 충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레그별 EVP가 되려면 MM이 3개의 레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MM이 4개의 레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최종 직급은 EVP입니다. 이렇게 이 표를 PM 오피스에서 보면 아, 내 6세대 포인트가 88,000이기 때문에 EVP구나를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매출만 보는 거죠. 한국 사이트에 있는 매출만 보고 PM 오피스를 이제 잘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이트 매출만 하기로 했다면 이분이 지금 얼마인가요? 10만 점이 넘었습니다. 11만 5천 점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 사이트에서만 봤다면 이 사람은 PT가 됐겠죠. 그래서 이분이 PT라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준도 IM이 3명이 됐잖아요. 본인 사나에 IM 점수가 나왔던 분들은 사실 PT까지도 누가 IM이 됐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이분은 산하 포인트만 10만 점 넘은 걸 보고 아, 나 완전 PT다 엄청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6세대 포인트는 뭐죠? 6세대 포인트가 88,000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PM 오피스를 확인을 못하고 안 하고 본인이 한국 사이트만 보고 11만 5천 점을 해서 자기가 PT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최종적으로 보니 6세대 포인트가 이렇게 세대가 나뉘면서 8만 8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최종 직급은 EVP로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3레그 대 5레그 이렇게 해놨는데
PM의 직급은 사실 GPT까지 세 레그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네 레그, 다섯 레그 이렇게 진출이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섯 레그 이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엔 전체 포인트를 직급 산정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 같은 경우도 다섯 레그 이상으로 전체 포인트를 직급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IMM이 다섯 레그였다면 이분은 그냥 PT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레그가 다섯 개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PM 오피스를 통해서 반드시 전체 매출과 6세대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내 최종 직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PM 오피스를 염두에 두시고 특히 마감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겠죠. 다음은 이제 수당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수당 지급일은 20일이에요. 다음 달 20일, 그 20일에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20일이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다. 그럼 그 전에 줍니다. 19일이라든지 이렇게. 19일도 공휴일이다. 그럼 18일 날. 더 빨리 줘요. 이걸 그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가 안으로 내가 내 보너스 내역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국 사이트에서도. 그런데 이제는 지급이 된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공지가 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여기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에 메뉴가 쭉 있고요. 이 트렌드를 통해서 내 수당이 얼만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글로벌 전산이 다 마감이 되는 5일이나 6일쯤 돼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 페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이 쇼를 눌러보면 내 수당이 얼만큼인지가 이제 유로화로 그 포인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300원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내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전산까지 다 마감이 완벽하게 되는 5일 이후에 혹은 6일 이후에 여길 들어가서 여길 보면 내 수당이 얼만큼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산하 파트너 사장님들 건 열리지 않아요.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한 것만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단순한 눌러보면 다 알 수 있는 PM 홈페이지와 PM 오피스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기본이지만 사실 기본이 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PM 오피스, PM 홈페이지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이제 제대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우와, 여기에 있는 내용만 내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도 내 사업할 때 진짜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사업을 하면서 나 나름대로 막 밴드에드 정리하고 했던 것들보다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PM 홈페이지와 사실 PM 오피스는 우리 사업의 정말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강선 스폰서님께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알아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자신감이 생겨야 이게 나의 신념이 되고요. 이 신념이 있어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저라면 이 PM 오피스와 PM 홈페이지를 뭐 날 잡아서 싹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눌러보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가 되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말로 바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여기 이게 있었지 이런 것들이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고객이라든지 하나의 파트너 사장님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PM 오피스와 PM 홈페이지를 제대로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PM 홈페이지는 나의 온라인 매장이잖아요. 이 매장만 운영하면 장사로 끝납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가 기본이 되어서 더 크게 사업으로 진행을 되어야 하는데, PM 홈페이지를 열심히 운영해서 나의 온라인 매장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면서 장사가 완벽하게 됐어. 그럼 이 PM 오피스를 통해서 나의 사업도를 체크하고 사업 다음 달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PM 홈페이지와 PM 오피스를 다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자신감 있게 PM을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멋있게 PM 사업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